제가 자동차 산업으로 먹고 사는 분들 많은 중부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열받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논란 중인 달린 만큼 세금 내는 제도라는 내용입니다. 뭘 달려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달린 거리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내자 라는 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택시야? 아니요. 본인 자동차. 이게 뭐 보험료도 아니고 말이야. 보험료 뭐 오래 달리면 많이 달린 사람은 보험료 비싼 거 아는데 그거 말고 세금? 예, 세금입니다. 뭐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이 길고 차 타고 하는 사람들은 너는 차를 많이 탔으니까 도로를 남들보다 이용을 많이 했네. 너 때문에 도로를 유지 보수를 해야 돼요. 너 때문에 맞아 아스팔트가 까지잖아. 그러니까 돈 더 내, 세금. 이거요. 이게 지금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가지고 실행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재입니다. 말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진행하면 잘 타지 말라는 그 의도도 그렇죠. 생기는데 괜찮은가? 뭐 다른 뭐 세금을 안 낸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일본은 기존의 자동차 세금이 전 세계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세금 지옥으로 만드는 게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일본에서 엄청나게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일본에서 제창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 정치가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재무성입니다. 왜 재무성이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일본 사람들에게 약을 파는 걸까? 이게 남의 이야기 알 수가 있어요. 한국과 일본 법률 비슷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예를 들어 도입이 됐는데 예를 들어 세수가 짭짤해. 그러면 이게 한국에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동차세, 주행거리에 따라 과세에 달리면 달릴수록 과세되는 주행거리세. 자동차 평론가가 말합니다. 야, 이거는 엉망진창이네요. 부계하는 결정적인 이유. 자동차 관련된 사람들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달린 만큼 세금을 내요? 무슨 말이야? 이거 택시도 아니고 말이야. 내 차 내가 타고 운전하겠다는데.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반발하는 사람이 많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일본에서도 이제 뭡니까? 한국어로 번역. 일본 재무상이네요. 자동차 주행세는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저희가 나오죠.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겠다는 말인지 안 하겠다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부정을 하지 않는다면 뭡니까? 거짓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럴 때 부정하고 싶을 때는 그냥 검토만 한 것 뿐이지 그 진행한다라는 말 안 했잖아 라고 해명하는데 조금 그 반응이 다르네요. 그렇죠. 이런 이제 반응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도요타 아키요시, 이 사람 도요타 자동차의 톱이거든요. 이 사람이 일본 자동차 공업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주행거리 과세 도입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왜? 안 그래도 일본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자동차 세를 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묻고 더블로가 달린 만큼 돈을 내는 뭐 세금을 내는 미쳤네요. 이래가지고 도요타부터 이제 등장해가지고 이제 반대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못알아도 좋은 소리 못 들을 세금인데 이걸 왜 할까라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게 그 토요타 사장님 아키오짱도 머리 아픈 게 지금 EV 시대 그 EV가 다 잡아요 토요타 가는가 그런 시기인데 왜 나라는 안 도와주고 그 이런 개소리 해라는 그 마음이 드네요. 그렇죠. 정말 전기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 도요타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요새 고민도 많은데 정부에서 뭔 멍멍이 소리야. 왜 이리 댕댕이들이 많아 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왜 일본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일본 내각부, 일본 이제 총리 대신 주변에서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20회 세제조사에 어떤 식으로 세금 제도를 만들까? 라는 걸 지식인 계층들이 모여서 합니다. 뭐 대학교 교수, 무슨 뭐 컨설팅 회사부터 있잖아요. 등장해서 하는데 여기서 자료가 나와요. 일본 재무성이 PPT를 딱 들고 옵니다. 차체 과세, 연료 과세 징수의 추이입니다. 일본에서 어떤 거 하고 있냐면은 에코카 감세, 즉 뭐다? 연비가 좋은 차에 대해서는 일본이 감세를 해주고 있어요. 왜? 연비가 좋은 만큼 니들은 지구 환경에 좋으니까. 그런데 연비가 좋은 차를 많이 타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솔린세, 뭡니까? 기름에 붙어있는 세금 있잖아요.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점점점 줄어나요. 이거 정말 옳지 못하네요. 이제부터 뭡니까? 전기차도 왠지 일본 올 것 같아요. 오는 거죠? 그러면은 중요한 게 있죠. 전기차를 타게 되면은 일본 사람들이
기름을 안 넣을 거 아닙니까? 맞아. 그렇지. 그러면 나오죠. 주행에 있어서 지금 기름차들은 기름 세금이 있는데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 이런 거는 기름에 관련된 세금을 나시 안 낼 거예요. 세수가 빵꾸가 나요. 그거는 맞아. 들으면 아니네. 그러면은 뭔가 전기차를 타는 사람도 동일하게 부담하는 세금을 낼 게 없을까? 달린 만큼 세금을 내는 이런 제도를 놓게 되면은 가솔린을 타던 전기차를 타던 수소차를 타던 웃자운동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논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요타 회장이 머리를 쓰면서 있잖아요. 여론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일본 사람들과 동일하게 주행거리 과세 뭔 멍멍이 소리야 반대합니다. 뒤에 나오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자동차세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즉 뭐다? 일본 사람들 부담이 이렇게 심한데 거기서 또 과세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요타는 일본 서민들 편입니다. 세금 제도 자체를 개편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논점을 약간 바꾸는 겁니다. 일본의 자동차 세금이 얼척이 없어요. 바깥의 방송에도 가끔 나오는데 기본적인 이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차를 살 때 내야 되고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돈입니다. 배기량에 따라 가지고 돈이 다르거든요. 예. 예를 들어 3000cc 이상부터 되면은 1년에 자동차세를 우리한테는 50만원 이상, 57만원, 65만원, 75만원, 6000cc 이상, 뭐 정말 그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내야 되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기량이 적은 660cc의 경차는 자동차세 균일하게 1년에 만엔 10만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경차를 타는 거예요. 이렇게 비싼 자동차세 이것만이냐? 아니죠. 자동차세 환경성능 할당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자동차를 샀을 때 자동차세 말고 자동차 획득세라는 게 있었어요. 자동차 획득세라고 하니까 너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네. 자동차 환경성능 할당세라는 걸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신차든 중고차든 살 때 내는 세금이거든요. 자동차 전체 가격에 대비해가지고 1%에서 3%. 연비가 좋은 차일수록 세금을 많이 안 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는 비과세가 됩니다. 이게 아까 재무성이 말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일본 사람들 하이브리드라든지 그런 거 많이 타네, 불편하네, 연비 달성이 잘 되는 차, 재무성이 제일 추천하는 차, 6000cc 이상의 연비는 바닥에 이제 기름을 들이붓고 있잖아. 일본 사람들은 뭐 있잖아, 트럭이라든지 페라리만 타야 돼. 바닥에 그냥 기름을 달달달달 부르고 있잖아. 지박에 이런 거. 이런 거 타야지. 일본 사람들 경차, 전기차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이것만 떼가 아니야? 아니죠. 자, 한국어로 번역. 자동차 중량세가 있습니다. 자동차 중량세가 뭐예요? 차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도로, 아스팔트, 시멘트의 포장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무거운 차를 타네요? 가벼운 차에 비해서 도로가 많이 망가지네요? 부담을 해주세요. 이게 자동차 중량세입니다. 이거는 차를 살 때랑 그 다음에 다음에 자동차 검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일본 자동차 검사가 처음 신차는 3년, 그 다음에 중고차는 2년입니다. 그 다음부터 2년이거든요. 신차 등록하고 12년째까지는 경차 제외 0.5톤당 4,100엔. 경차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년, 17년째. 차 중량은 오래 타거나 적게 타거나 똑같은데 이상하게 네 차는 13년째부터 급격하게 무거워지기 때문에 자동차 중량세도 13년 이후부터는 더 많이 내세요. 라는 세법이 이미 있습니다. 이 13년차 룰이 차가 13년 차에만 무거워지나요? 그것뿐만도 아니죠. 뭐죠? 13년을 넘으면 자동차 세도 비싸집니다. 참고로 경유차, 디젤차는 11년 이후부터 자동차세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야, 옛날 차를 오래 타는 거는 지구 환경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을 아끼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대한민국부터 다른 나라가 있다면 일본은 네가 낡은 차를 타게 되면 지구 환경에 안 좋아지니까 너는 더 과세를 해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일본은 좀 13년 룰이 있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내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알고 있는 도요타 아저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일본에 이렇게까지 세금이 말도 안 되는 세금이 이미 많은데 그 말도 안 되는 세금에 주행거리 과세까지 해? 이거는 좀. 그래도 아까 그 말도 안 된 비싼 세금 영향은 자동차 회사도 그 있는데 아까 오래된 차는 타지 말라는 건 이득이잖아요. 바로 자기들. 그렇죠. 예, 이 13년 룰. 오래된 차를 타면은 돈을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딜러 갈 때 아이고 우리 어르신
그 차 오래되면 세금 더 내야 되는데 그 세금 낼 바 이번에 모델 체인지된 이 우리 쌩쌩한 도요타의 삐리리 타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일본 내에서 꿀 제대로 빨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자동차세라는 단어로 묻어가려는 거죠. 예, 참 이거 보면은 뻔뻔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이 기존에 많이 있다 보니까 아까 그 자동차 공업회에서 이런 식으로 PPT 만들어가지고 막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일본의 자동차 유저의 세금 부담은 국제적으로도 과중되어 있다. 이게 처음에 차량을 살 때는 일본보다 세금이 비싼 나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취급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많이 붙습니다. 차에 대해서. 대신 프랑스는 차를 살 때만 세금을 막 내지 사고 나서는 세금을 안 냅니다. 왜? 이미 그 차는 네 차니까. 이런 개념을 가진 나라. 미국은 살 때도 조금 내고 가지고 있어도 돈을 거의 안 냅니다. 왜? 미국 땅덩어리 넓은데 차 타는 사람에게 그 세금 물리면 얼마나 가혹합니까? 그런데 일본 차를 살 때도 나름 미국보다는 세금을 많이 냅니다. 차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간접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일본은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그 다음에 경자동차에 비해 가지고 일반 차 타는 사람들이 부담이 크다라고 어떻게 됩니까? 약을 파는 거예요. 누가? 자동차 공업회가.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일본에서 이거 말고 다른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기름을 안 넣는 만큼 세수가 안 고치니까 정부도 먹고 살아야지. 옹호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말로 하면은 왜 전기 자동차가 히트를 하는데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전기 자동차가 팔리는 이유가 집밥을 먹이면은 기름을 안 넣어도 되니까 경제적이니까 전기차를 타는 거지. 안 그러면 가다가 충전해야 되고 배터리 그거 달아 없어질 수도 모르는데 그걸 왜 해? 가성비 좋으니까 전기차 타는 거지 당장에. 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기차 가성비가 이걸로 사라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가솔린차 타는 게 낫지. 전기차가 그냥 일반 기름 넣는 차 넣는 거랑 돈이 똑같이 들면 그걸 탈 이유가 없지.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일본에도 지금 상당히 논란이 거셉니다. 늘 얘기하죠, 여러분.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국민의 3분의 1이 일을 못하는 나라예요. 앞으로는 국민의 반 가까이가 일을 못하는 부양을 해야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세금을 내줘야 돼요. 주행거리에 따라 과세는 할아버지들도 운전을 하잖아요. 할아버지들도 세금을 낼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걸 미는 거예요. 기승전 나라에서 세수확충을 위해 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찾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쨌든 뽑아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뽑아낸다 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미는 겁니다. 예. 그거는 어떻게 그 세금을 많이 얻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제일 큰 것 같은데 더욱더 중요한 건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가? 앞으로 일본은 어떤 나라가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앞으로 일본은 EV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솔린 세금 없어지니까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 그런 그림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은 세수가 줄어들 것 같으니까 도입을 해보자는 식으로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당장에 제가 오늘 얘기했지만 처음에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게 야 저 일본 저 거지 같은 저 이상한 세금 저 아하 이렇게 여러분들이 웃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똑같은 인구 구조 피라미드. 당장에 젊은 사람들이 안 태어나면은 세금을 노인들에게 내야 돼요. 일하는 현역 세들에게 우리나라도 세금을 뽑아가야 돼요. 정말로 이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당장에 대한민국에서도 전기차가 유행을 한다는데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러면 주유소가 점점 폐업을 한다는데 주유소가 폐업을 한단 말은 주유소의 그 기름 비싼데 휘발유 가격 비싼데 그 세금이 안 거친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과연 그 세수를 어떤 식으로 메꿔야 될지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 지금까지 해둔 게 있으니까 일본에서도 샀으니까 내는 세금과 자동차세는 다른 거예요 라는 명목도 이미 일본은 통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13년 후에 갑자기 무거워진대잖아요. 근데 그게 인정이 되는 나라야. 무거운 차가 달린 만큼 더 내야 돼. 아까 지표 중에 뭐가 나온지 압니까? 전기차가 배터리 때문에 기름 넣는 차보다 무겁대요. 맞거든요. 전기차 무거워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왜? 중량세가 이미 있으니까. 이겁니다라고 정해두고 하면은
일본 사람 다음에 뭐 차를 바꿀 때라든지 있잖아요. 자기가 뭐 예를 들어 집을 사는데 집밥이 있는 주택을 산다라든지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대가 없으니까 앞으로 불리하겠네? 그럼 집값이 떨어진다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연관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런 정책 하나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그런 말 없이 그냥 너무 근시안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일본 사람들에게 그냥 지방 차별이다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눈이 멀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항상 그렇잖아요. 그 일본 산업에 대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그 무너진 산업도 있잖아. 그걸 그 보고 왔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막 나라랑 같이 그 미래를 그리고 그렇죠. 그 같이 하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제가 미안해요 선생님들. 자동차 산업으로 먹고 사는 분들 많은 중부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열받아요.